커피가 들어가자마자 속이 쓰리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커피를 줄이거나 끊으시면 식도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카페인도 줄이거나 끊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위식도 역류 질환은 치료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일단 첫 번째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한 원인이자 가장 악화되는 원인, 비만을 해결해야 되는데, 복부 비만이 특히 심하신 분들, 마른 분들이라도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식도염이 잘 생기고 체중을 감소시킴으로써 굉장히 식도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즉 살아왔던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체중이 찌신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취침하기 3시간 전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미국 ACG 가이드라인에서도 취침 전 2~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역류성 식도염에 호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취침 3시간 전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라는 얘기는 사실 야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야식 중에서도 고지방식과 과식이 함께 하는 그런 야식을 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자, 결국 취침 전 늦은 식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아침을 드시던 점심을 드시던 저녁을 드시던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면 이렇게 위가 중력에 의해서 위산이 그래도 조금 내려가고 있던 것들, 이렇게 고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누워버리면 여기 위산과 음식물들이 바로 요 식도, 하부식도 괄약근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역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절대로 바로 누우시면 안 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앉아있거나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살살살 산책하면서 소화를 다 시키고 누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면시 자세입니다. 수면시 자세는 생각보다 목 디스크가 있거나 좀 뒷목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실천하시면 안 되기는 하는데, 또 의외로 또 편한 자세를 찾으실 수 있긴 하니까 한 번씩만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시에 상체를 6인치, 15cm 정도 높이로 올려서 주무시면서,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식도염에는 매우 좋은 자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위가 있을 때 중력 때문에 위산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버리면 역류를 하겠죠.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내려가던 것들이 누우니까 역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살짝 상체를 들어 올리는 거죠. 15cm 정도 들어 올리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고이니까 역류를 덜하고, 그리고 위가 우리 몸의 왼쪽에 있습니다. 위가 우리 몸의 왼쪽에 있어서 위를 이렇게 밑으로, 왼쪽 어깨를 바닥으로 두고 누우면 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깔리고 식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위산이 이렇게 고여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목 디스크가 있어서 실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취침하실 때 15cm 높여라는 말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베개 정도, 15cm면 이만큼이죠. 작은 베개 정도를 하나 더 등이나 아니면 머리, 목 뒤쪽으로 받치고 주무시면 훨씬 식도염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1번 체중 조절, 2번 야식을 피하시고 취침 전 3시간 전부터 금식하시는 것, 그리고 3번째로 취침 시 자세, 이렇게 3가지를 실천하시면 역류성 식도염은 실제로 많은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뚜렷하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밝혀져 있지는 않은 것들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는 명확한 인과관계들이 성립되어 있는 것들이
드리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시는 경우는 술, 담배는 사실 지금까지 식도염 호전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한 편이지만 실제로 금주나 금연을 했을 때 호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를 끊었을 때 식도염 자체가 호전이 된다는 근거 자료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당연히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면 식도염뿐 아니라 위염이나 십이지장염이나 다른 그런 동반된 문제들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렇게 금주나 금연을 했을 때 동반된 질환들이 호전되면서 쓰리거나 다른 복통도 같이 호전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식도염의 호전의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실제로 밝혀져 있는 연구 결과들이 적다는 얘기지, 이거를 계속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금주나 금연은 꼭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탄산음료가 그 다음인데,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경우, 예를 들어 커피뿐 아니고 초콜릿, 녹차, 홍차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식도염이 생기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줄였을 때는 식도염이 호전되느냐 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것도 명확하게 아직 근거 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접했을 때 커피가 들어가자마자 속이 쓰리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커피를 줄이거나 끊으시면 식도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카페인도 줄이거나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탄산음료는 특히나 야간에 속쓰림을 유발하는 인자로 꼽히기 때문에 탄산도 당연히 줄여주셔야 됩니다. 줄이거나 아예 끊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식습관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음주, 흡연, 카페인, 탄산음료들은 명확하게 근거자료나 연구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이것들을 끊었을 때 식도염이 호전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다 끊거나 줄이셔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조심할 것이 있다면 복압을 높이는 컨디션을 피하셔야 됩니다. 꽉 끼는 옷이나 코르셋, 그리고 쭈그려 앉아있는 자세, 식사하자마자 노래를 부르시는 것, 이런 것들은 복압을 상승을 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흔하게 잘 오고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생활 습관을 다 교정했는데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식도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서 식도염을 유발하는 약은 없는가, 이런 걸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드시는 진통제, 관절염 약이나 감기약으로 흔히 드시는 진통제 중에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즉 브루펜 같은 계열이 있는데, 이런 계열의 약들, 아스피린, 그리고 골다공증약, 여성 호르몬제, 신경안정제나 천식약, 그리고 의외로 혈압약도 식도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 식도염을 유발하는 약이 있지 않은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니고 계시는 병원의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호전되지 않는 식도염의 원인 중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내가 먹는 혈압약은 괜찮나요? 라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생활습관 교정을 실천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됩니다. 약물 치료는 역류성 식도염 약으로는 예전에 제산제라든가 미코팅제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들을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 PPI를 거의 다 첫 번째 초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PPI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인데, 우리가 식도염 증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아침 식전에 먹는 약이라고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PPI입니다. 우리가 PPI를 복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식전 30분에 드시는 겁니다. 자, 이 PPI는 실제로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느냐?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위산의 역류가 덜 되는 것이고, 이 PPI는 위액의 산성화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액이 산성화가 감소되면 이거는 역류 자체를 덜하진 않지만 역류돼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
산성화가 덜 되기 때문에 역류했을 때 덜 쓰린 거죠. 이런 증상들이 호전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손상되어 있는 그 식도의 점막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언제 드셔야 하느냐? 요새는 식후에 드시는 PPI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침 식전 30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환자분께 설명드릴 때 환자분의 증상이 완전히 호전돼도 약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주 이상은 당연히 복약을 하셔야 되고 8주까지도 기본적인 투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에 일주일만 먹고 내가 증상이 너무 좋아져서 안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그런 호전이 있었던 분들 사이에 6개월 이내에 75%에 있어서 다시 증상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일주일만 드시고 중단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다시 병원에 오셔서 4주에서 8주까지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4주에서 8주도 심지어 기본 투약입니다. 8주까지 약을 먹었을 때 90%의 환자에 있어서 증상은 호전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 8주의 환자들이 8주를 드시고 약을 끊었을 때 1년 이내에 80%에서 증상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오래가는 그 질환의 특성상 50%에서 80%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은 5년이나 10년까지도 PPI를 투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PPI도 오래 복용하시다 보면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대장 쪽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고용량으로 약을 투약한 후에 환자분의 증상이 좀 호전되었다 하면은 약의 용량을 반으로 좀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나서는 내가 무언가에 일에 집중했을 때는 쓰리거나 불편한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 하면은 다시 또 약을 또 살짝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약을 줄이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뭔가에 집중했을 때는 불편하지 않지만 집중하지 않고 밤에 누웠을 때는 조금 쓰리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안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 평생을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이렇게 약을 드시다가 조금씩 증상이 덜해진다 싶으면 이틀에 한 번 내지는 3일에 한 번 이렇게 덜 복용하는 방법 쪽으로 가시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정말 아플 때 쓰릴 때만 먹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내지는 길면 4일에 한 번 이렇게 점점 텀을 두고 약을 복용해 보면서 쓰리지 않는 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드시다 보면 매일 드셔야지만 쓰리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틀에 한 번만 드셔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틀에 한 번 먹고도 괜찮다 견딜만 하더라 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3일에 한 번 이렇게 본인이 내가 좀 일상생활 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사이클을 찾게 됩니다. PPI를 드신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대장 감염이나 골다공증 등 PPI 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투약 간격을 늘려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사이클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연히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 그럼 이걸 치료해야 할까요? 라는 걸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은 너무나 흔한 질환이고 이걸 다 치료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생활습관 교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다가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당연히 약을 드시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는 생활습관 교정만 하셔도 충분하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그때 약을 복용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미한 식도염이 관찰됐을 때의 경우이고 많이 찢어져 있거나 점막의 손상이 심한 경우는 당연히 복약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새롭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